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손발이 차갑고 저리거나 계단을 조금만 올라가도 숨이 차서 한참을 쉬어야 하는 경험 말입니다. 또는 건강검진에서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는 얘기를 들으셨지만 딱히 아픈 곳은 없어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사실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몸의 혈관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사용한 수도관이 녹슬고 막히는 것처럼 혈관도 서서히 좁아지고 막혀가고 있어요. 특히 60세 이후부터는 이런 변화가 더욱 빨라집니다. 하지만 증상이 없어서 모르고 지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혈관 질환을 조용한 살인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은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바꿔가시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75세 할아버님은 혈압약을 5가지나 드시다가 식습관을 바꾸신 후 지금은 한 가지만 드시고도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오늘은 여러분의 혈관을 망가뜨리는 3가지 주요 원인과 그 해결책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정말 간단한 변화만으로도 놀라운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혈관이 망가지는 이유 원인 분석. 그렇다면 왜 우리 혈관이 막히고 좁아지는 걸까요?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60세 이상 분들 중 10명 중 8명이 고혈압이나 당뇨 또는 고지혈증 중 하나 이상을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높은 수치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혈관벽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쌓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동맥경화라고 하는데 마치 수도관 안쪽에 때가 끼는 것과 같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혈관이 좁아져서 혈액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혈관이 딱딱해지는 현상입니다. 젊을 때는 혈관이 고무줄처럼 탄력이 있어서 심장이 뛸 때마다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면서 혈액을 부드럽게 흘려보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특히 잘못된 식습관이 계속되면 혈관이 파이프처럼 딱딱해져서 심장이 더 힘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혈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혈액 자체가 끈적해지는 문제입니다. 당분이나 염분을 너무 많이 드시면 혈액이 꿀처럼 끈적해져서 흐름이 나빠집니다.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혈관 나이라는 게 있다는 거 아세요? 실제 나이가 70세라도 혈관 나이는 50세일 수 있고 반대로 50세인데 혈관 나이가 80세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혈관을 늙게 만드는 주범들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주범은 바로 트랜스 지방입니다. 트랜스 지방이 뭔지 정확히 아시는 분 많지 않으실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액체 상태의 기름을 고체로 만들기 위해 인위적으로 처리한 지방입니다. 마가린, 쇼트닝 그리고 이것들로 만든 빵이나 과자에 많이 들어있어요. 이 트랜스 지방이 왜 무서운지 아세요? 우리 몸에 들어가면 좋은 콜레스테롤은 줄이고 나쁜 콜레스테롤은 늘려서 혈관벽에 찌꺼기를 만듭니다. 마치 기름때가 끼는 것처럼요. 더 무서운 건 염증을 일으켜서 혈관벽을 상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상처가 난 혈관벽에는 더 많은 찌꺼기가 달라붙게 되죠.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트랜스 지방을 완전히 없애자는 캠페인을 벌일 정도로 위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르고 먹는 트랜스 지방이 정말 많아요. 아침에 드시는 토스트용 빵마트에서 사온 도넛이나 케이크, 팝콘, 감자칩 같은 과자들, 심지어 일부 커피 프림에도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우선 가공식품을 살 때는 성분표를 확인해 보세요. 쇼트닝 경화유, 부분 경화유라고 적혀 있으면 트랜스 지방이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빵은 동네 빵집에서 갓 구운 것보다는 대형 제과업체에서 만든 포장된 빵에 더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튀김 요리를 하실 때도 주의하세요. 같은 기름을 여러 번 사용하면 트랜스 지방이 생길 수 있거든요. 두 번째 주범은 염분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루에 먹는 소금량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평균 12g 정도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양의 2배가 넘어요. 소금을 많이 먹으면 왜 혈관에 안 좋을까요? 소금을 많이 드시면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이를 희석하려고 더 많은 물을 혈관 안에 끌어들여요. 혈액량이 늘어나면
당연히 혈관에 가해지는 압력이 높아지죠. 이게 바로 고혈압입니다. 또한 나트륨은 혈관을 수축시키는 작용도 합니다. 좁아진 혈관에 많은 혈액이 지나가려고 하니까 압력이 더욱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김치나 젓갈처럼 짠 음식만 조심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먹는 숨은 소금이 더 많습니다. 라면 한 봉지에는 소금이 약 5g 들어있어요. 이미 하루 권장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양이죠. 또 빵에도 생각보다 많은 소금이 들어있습니다. 달콤한 케이크나 쿠키에도 소금이 꽤 많아요. 햄이나 소시지 같은 가공육에는 엄청난 양의 소금이 들어있습니다. 맛을 내고 보존하기 위해서죠. 국물 요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찌개나 국을 자주 드시면 염분 섭취가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갑자기 짜게 먹던 습관을 바꾸기는 어렵죠. 천천히 줄여나가는 게 중요해요. 우선 국물은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적게 드세요. 소금 대신 허브나 향신료를 사용해 보세요. 마늘, 생강, 후추, 들깨가루 등으로도 충분히 맛을 낼 수 있어요. 세 번째 주범은 바로 당분, 특히 음료로 마시는 당분입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커피나 차에 설탕을 넣어 드시거나 달콤한 음료를 즐기시는데 이게 생각보다 혈관에 큰 무리를 줍니다. 당분을 많이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이를 처리하기 위해 인슐린을 많이 분비해요. 문제는 이런 일이 반복되면 인슐린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를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데 당뇨병의 시작이기도 해요. 또한 남은 당분은 중성지방으로 바뀌어서 혈관에 쌓입니다. 그리고 혈관벽을 손상시켜서 염증을 일으키기도 해요. 특히 액체 형태로 마시는 당분이 더 위험합니다. 고체 음식과 달리 빠르게 흡수되어서 혈당을 급격히 올리거든요. 콜라 한 캔에는 각설탕 10개 정도의 당분이 들어있어요. 과일 주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타민이 있어서 건강할 것 같지만 당분 함량은 콜라와 비슷해요. 심지어 건강음료라고 광고하는 것들 중에도 당분이 많은 제품이 있습니다. 성분표를 꼭 확인해 보세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나이가 들수록 당분 처리 능력이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와 같은 양을 먹어도 혈당이 더 많이 올라가고 더 오래 지속되죠. 그래서 시니어분들은 당분 섭취에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이제 구체적인 해결책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나쁜 기름을 좋은 기름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트랜스 지방 대신 불포화 지방을 섭취하세요. 올리브 오일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혈관에 도움이 되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요. 들기름이나 참기름도 좋습니다. 우리 전통 기름이니까 구하기도 쉽고 음식 맛도 좋아져요. 견과류도 훌륭한 불포화 지방 공급원입니다. 호두, 아몬드잣 등을 하루에 한 움큼 정도 드세요. 생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고등어, 꽁치, 삼치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혈관에 좋은 오메가3 지방산이 많아요. 일주일에 2~3번 정도는 생선 요리를 드시면 좋겠어요. 하지만 생선을 기름에 튀기시면 안 돼요. 구이나 찜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아보카도도 좋은 지방이 많은 과일입니다. 샐러드에 넣어서 드시거나 그냥 드셔도 맛있어요. 반대로 피해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시중에 파는 쿠키, 도넛, 케이크류는 가능하면 피하세요. 정 드시고 싶으시면 집에서 직접 만들어서 드세요. 튀김 요리를 하실 때는 기름을 자주 갈아주시고 너무 높은 온도에서 오래 튀기지 마세요. 마가린 대신 버터를 사용하시거나 아예 기름 없이 조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두 번째는 소금을 자연스럽게 줄이는 방법입니다. 갑자기 싱겁게 먹으려고 하시면 음식이 맛없어서 오래 지속하기 어려워요. 천천히 단계적으로 줄여나가세요. 우선 국물 요리의 국물은 적게 드세요.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거예요. 국물에 소금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소금 대신 다른 양념을 활용해 보세요. 마늘과 양파는 천연 조미료입니다. 볶아서 사용하면 단맛도 나고 감칠맛도 좋아져요. 생강도 좋습니다. 특히 생강차로 우려서 드시면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소화도 잘 돼요. 허브류도 활용해 보세요. 로즈마리, 바질, 오레가노 등을 사용하면 서양 요리 같은 새로운 맛을 즐길 수 있어요. 우리나라 전통 양념도 좋습니다. 들깨가루나
깻잎, 쑥간, 미나리 같은 향이 강한 채소를 활용하세요. 식초도 훌륭한 조미료입니다. 사과 식초나 현미 식초를 활용하시면 새콤한 맛이 나서 소금 없이도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가공식품을 줄이는 것입니다. 라면 대신 멸치 다시마로 우린 국물에 수제비나 칼국수를 만들어 드세요. 햄 소시지 대신 직접 삶은 닭가슴살이나 수육을 드세요. 김치도 너무 짜지 않게 담그시거나 물김치를 만들어서 드시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혈관에 좋은 음료를 직접 만들어서 드시는 것입니다. 달달한 음료 대신 이런 건강 음료로 바꿔보세요. 첫째는 녹차입니다.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돼요. 하루에 두세 잔 정도 드시면 좋습니다. 둘째는 생강차입니다. 생강을 얇게 썰어서 끓인 물에 우려내시면 돼요.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고 몸도 따뜻해져요. 셋째는 양파 우린 물입니다. 양파를 껍질째 끓인 물인데 케르세틴이라는 성분이 혈관을 튼튼하게 해줘요. 넷째는 마 우린 물입니다. 마에는 뮤신이라는 끈적한 성분이 있는데 이게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해줘요. 다섯째는 홍삼차입니다. 홍삼의 사포닌 성분이 혈액순환에 도움이 돼요. 다만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에 드세요. 이런 차들에는 설탕을 넣지 마세요. 대신 꿀을 조금 넣거나 아예 넣지 않고 드시는 게 좋아요. 과일은 주스로 만들어서 마시지 마시고 통째로 드세요. 섬유질과 함께 먹으면 당분 흡수가 천천히 돼요. 물도 충분히 드세요. 하루에 8잔 정도는 마셔야 혈액이 묽어져서 순환이 잘 됩니다. 네 번째, 튼튼 식단 짜기. 네 번째는 혈관에 좋은 식단을 짜는 방법입니다. 매 끼니마다 혈관에 도움이 되는 식품을 하나씩은 포함시켜 보세요. 아침 식사에는 귀리나 현미로 만든 죽을 드세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콜레스테롤을 낮춰줘요. 계란도 좋습니다. 완전 식품이라고 불릴 정도로 영양이 풍부하고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하루에 한두 개 정도는 괜찮습니다. 점심에는 잡곡밥과 된장국을 드세요. 된장에 이소플라본 성분이 혈관을 튼튼하게 해줘요. 생선 반찬을 자주 올리세요. 특히 등푸른 생선이 좋습니다. 나물 반찬도 여러 가지 준비하세요. 시금치, 콩나물, 도라지, 무나물 등 색깔이 다양한 채소를 드시면 각종 항산화 성분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어요. 저녁에는 가볍게 드세요. 너무 많이 드시면 혈당이 올라가고 혈관에 부담을 줘요. 토마토를 자주 드세요. 리코펜이라는 성분이 혈관 노화를 늦춰줘요. 특히 익힌 토마토가 더 좋습니다. 마늘도 매일 드세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혈액순환을 도와줘요. 견과류도 간식으로 드시면 좋아요. 하지만 너무 많이 드시면 칼로리가 높으니까 하루에 한 움큼 정도만 드세요. 다섯 번째, 함께 바꾸기. 다섯 번째는 식습관과 함께 생활습관도 바꾸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셔도 생활습관이 나쁘면 효과가 떨어져요. 우선 금연은 필수입니다.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요. 지금이라도 끊으시면 혈관 상태가 좋아집니다. 술도 적당히 하세요. 소주 한 잔 정도는 혈액순환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오히려 해가 돼요. 규칙적인 운동이 중요합니다. 격렬한 운동보다는 매일 30분씩 걷는 것이 좋아요. 걷기만 해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혈압도 내려가요.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잠을 못 자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서 혈관에 안 좋아요. 하루에 7시간 정도는 주무세요.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화를 자주 내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관에 염증이 생겨요. 취미 활동을 하세요. 좋아하는 일을 할 때는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마음이 편안해져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좋습니다. 외로움이나 우울감도 혈관 건강에 안 좋거든요. 정기 검진도 잊지 마세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서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실천법 여섯 번째, 실천 계획. 여섯 번째는 단계별로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갑자기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시면 부담스럽고 오래 지속하기 어려워요. 천천히 하나씩 바꿔가세요. 첫째 주에는 트랜스 지방 줄이기부터 시작하세요. 가공식품 대신 자연식품을 선택하고 튀김 요리를 줄여보세요. 둘째 주에는 소금 줄이기를 추가하세요. 국물은 적게 마시고 소금 대신 다른 양념을 사용해보세요.
셋째 주에는 단 음료 끊기를 시도하세요. 콜라나 과일 주스 대신 차나 물을 마시세요. 넷째 주에는 좋은 음식 늘리기를 해보세요. 생선이나 견과류 채소를 더 많이 드세요. 이렇게 한 달 동안 차근차근 바꿔가시면 습관이 될 거예요.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는 거예요. 가끔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돼요. 가족들과 함께 하시면 더 좋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면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아져요. 희망적 마무리 변화는 가능하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너무 많아서 부담스러우셨을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씩 천천히 실천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만이라도 바꿔보세요. 트랜스 지방이 들어간 과자 하나를 견과류로 바꾸거나 달달한 음료 한 잔을 물이나 차로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83 할머님은 1년 전에 혈압이 180을 넘어서 응급실에 실려가셨어요. 그런데 식습관을 바꾸시고 꾸준히 관리하신 결과 지금은 혈압약도 줄이고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또 다른 70세 할아버님은 당뇨 합병증으로 발가락을 절단할 위기까지 갔었는데 식단 조절과 운동으로 당화혈색소를 정상 범위까지 낮추셨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언제 시작하든 늦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혈관은 생각보다 회복력이 좋아요. 좋은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시면 분명히 좋아집니다. 혈압이 내려가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개선되고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하게 오래 사시면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혈관 나이를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10년 젊은 혈관을 되찾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해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부터 말입니다.